8월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고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시간이 좀 늦춰졌다고요. 예.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거죠? 예, 없습니다. 예. 아니, 차도 전체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 차도 전체가.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자 어찌됐든 네. 무사히 저희 취재 편의점 예. 스튜디오에 도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고위원 왜 출마하셨습니까? 일도 많으신데. 예,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위기감이죠. 위기감. 예,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딱 돼서 정말 성과가 많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난 이재명 1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부가 얼마가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국부. 늘었을까요? 엄청나게 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얼마가 늘었냐면 500조에서 800조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이 720조거든요. 음. 1년 동안 다 쓴 국가 예산만큼 새로 국부가 증가했어요. 1+1 더블. 네,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이 지방선거 결과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느끼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의식 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좀 잘하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러십니까? 4년 남은 임기를 8년처럼 일하겠다. 그리고 우리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원들과 함께 이제 정책이 일관성, 통합성을 갖게 됐거든요. 중앙정부부터 지방의회까지. 네, 그래서 쫙 밀고 나가야 할 이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차가 워낙 막혀서 페이스북에 이걸 하나 썼어요. 예, 81 예, 빼기 65는 16이다. 예.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어떤 말인가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 81년 됐습니다. 81년 동안 극우 보수가 65년을 집권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금 1년 포함해가지고 예. 우리가 민주정부 4기니까 많이 집권한 것 같죠? 아닙니다. 16년 집권했습니다. 딱 16년. 그러니까 65에 16년이니까 4분의 1 집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바꿔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민주 진보 진영이 실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실력 있어서 성과를 내면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러한 절박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이길 수 있고 이길 텐데 네. 왜 대통령께서 4년을 8년처럼 쓰자고 하는데 이때 뒷받침해 주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 되자. 네. 정말 그런 그 절박한 심정, 조금 전에 우원식 의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네.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뭐 청와대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대통령 포함해서 청와대 당국자 특히 고위 당국자들이 어떻게 그렇죠. 일하는지 네.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정말 안간힘을 쓰고 역할을 하고 계세요. 선 위치에서. 예. 그런데 이걸 그 국회로 시선을 돌려보면 예.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경향에서는 예. 무쟁점, 예. 쟁점이 없는 여권 갈등, 뭐 이렇게까지 예. 사납게 예. 멸칭을 써가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그 결정타가 예. 지난주 금요일에 예. 있었던 유시민 작가의 비판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좀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이해찬 전 네. 총리님 빈소에서 네. 그 유시민 작가를 뵀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선배님 이해찬 총리님까지 이렇게 서거하셨으니 우리 그 원로로서는 위에 백낙천 선생님이나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후배들하고 교감하면서 좋은 말 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은 아마 유 선배 정도 아니시겠냐. 네. 앞으로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참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제가 뭐 유시민 작가, 유시민 선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건 안 됩니다. 네. 대선배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분은 그분대로 보는 시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박하게 말씀을 하신 거라서 제가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유시민 작가 선배님에 대한 우리 사회 내지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시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쏟아낼 수도 있지만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피력할 뿐입니다. 저는. 예. 네. 그 이제 뭐 네 가지를 들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너무 지체 현상이 있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 아니냐라는 비판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검찰 개혁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도 전혀 속도가 빠르다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만은 검찰의 가장 피해자이신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마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요.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경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했을 때 어떤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네. 그 상쇄할 수 있는 제2의 어떤 그 세력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정부라고 하는 건 이제 균형, 견제와 균형인데 네. 견제하면서 균형을 갖춰야 된다. 예. 그래야 둘 다 잘 살아간다. 왜 미국 같은 경우에 정보기관이 26개가 있어요. CI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왜 그렇겠습니까?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도 경찰이 비대했을 때 과연 문제는 없겠느냐 하는 고민이 혹시 있지 않으셨을까?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 다 생각을 해서 정책을 구사하지만 네. 어떨 때는 의외의 역효과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대통령께 하셨다면 그러면은 그냥 대통령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셨을까?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해외 순방도 많이 가시고 하다 보면요. 예. 대통령님의 일정이라고 하는 게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번 순방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준비하시고 갔다 오셔가지고 또 업무 챙기시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통령님의 지난 1년 일정과 그 업무 배분 사이에서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시간을 좀 덜 쓰실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께서 의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분명히 집중했을 텐데 뭐가 더 염려가 되십니까? 뭐가 더 걱정이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출마하신 가장 네. 큰 이유는 16년밖에 집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민주정부가 앞으로 이 그 유능함을 가지고 집권을 어떻게 해갈 거냐 일종의 이제 집권 전략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목전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당내 이제 평가에 대해서 12대 4로 승리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하고 그 다 이렇게 여러 군데 뺏겼는데 주요 상징을 뺏기고도 이겼다고 할 수 있냐 이것은 실패한 선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28년 총선 30년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리고 뭘로 승리할 거냐 승리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총선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1년 반 정도? 네. 총선 직전은 아니니까 총선 전에 국민들이 심판하거나 아니면은 격려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 잘한다, 더욱 희망을 갖고 기대하겠다 하거나 아 생각보다 못한다 해서 이제 실망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크게 갈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대통령께서 지난 1년 동안 현황 파악도 하시고 잘못된 걸 정상화까지 했는데 이제 진짜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닥을 깔아서 이제 비행기가 뜨면 이렇게 완전히 이륙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이륙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총선 전까지 1년 반 정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는
정부가 일을 잘하고 실적을 내는 것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 조건입니다. 예. 정부가 일 잘하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것을 잘 뒷받침해서 정부가 일을 잘해도 민주당이 잘못하면은 또 부족한 그 네, 결과가 네, 나오잖아요. 네. 선거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의 의원 개개인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잘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예.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두 개가 잘 맞아야 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대선까지 정권 재창출까지 쭉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이 뭔가? 예. 결국은 당정청이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거 다 하고 네. 또 대통령과의 거리, 청와대와 거리를 좁히고 예. 당이 정부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 또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할 것은 쓴소리 할 수 있는 예. 정말 일하는 체제, 예. 정말 그 유기체적으로 이 톱니바퀴가 짝짝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그러한 체제 구축이 지금이라도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전당대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정청이 원 목소리, 원 보이스가 안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게 안 된다? 왜 안 됐다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부의 일, 국가의 일에 대해서 네. 좀 우리가 야당 체질을 덜 벗고 있습니다. 야당 체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당정청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보이지 않겠나. 네. 그래서 우리가 야당 그 기질은 좋은데 예. 열심히 전투적으로 예. 결과를 내겠다, 국민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예. 차근차근 이 전문가적으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격앙된 분위기를 낮추고 네. 좀 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문제다. 너무 멀리 미리 걱정하고 있고 아. 당장 해야 될 일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다음 정권을 벌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 그것에서 우리가 모두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도 모르게 대통령 임기 1년 시작돼서 막 지나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벌써 차기는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일할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됐든지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네. 됐든지. 예. 아, 전곡을 확 찝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당장 그 밀린 숙제는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가져가야 될 리포트 작성을 안 하고 예. 아 기말고사 어떻게 보지? 아 수능 시험 어떻게 보지? 이것만 걱정만 하고 앉아 있다. 예,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것 아니고 않고. 딴짓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예.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예. 민주당이다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중요한 것은 내란 청산의 과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부모님께서는 내란 청산이 깨끗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지금 그 우리가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졌냐 안 졌냐 네, 이런 판단할 때요. 상대방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예, 지금 즐거워합니다. 아주 희희낙낙합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제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들어갔는데 자신들이 뭐 2% 지지율 이겼다 하면서 상당히 조롱까지 합니다. 왜 조롱하겠어요?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제 그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서간다. 거의 이런 자축 분위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은 뭘로 평가를 해야 되냐. 2022년도 지방선거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윤석열이 예. 대선 승리하고 2개월 만에 치른 그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른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많이 졌어요. 그때보다 우리가 좀 잘했다가 평가 기준이 아니죠. 어게인 2018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요. 그 어게인 2018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떠들 일도 아니었고요. 예. 뭐냐면 우리가 일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뭐고 우리 지지자들이 바라는 기대가 뭐였느냐. 네. 우리가 설정한 목표와 기대에 충실하게 도달했으면 승리인 거고 네. 그 목표와 기대에 도달을 하지 못했으면 패배인 것입니다. 예. 근데 상대방이 웃고 즐기고 좋아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내란 청산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집권 1년 만에 내란 청산으로 밀고 가다 그게 멈추고 흔들리고 네. 그리고 우리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수사가 저렇게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 조희대가 네. 내년 8월까지 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 8월 임기 전에 예.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다 이러면서 우리 이재명 그때는 이제 당 대표에게 3월 26일 날 재판 판결 났는데 바로 그냥 뒤집어 버리는 그렇죠. 그런 파기환송을 하듯이 예. 파기환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파기환송. 윤석열 파기환송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특검이 그나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중형을 받아내고 있잖아요. 1심, 예. 2심에서. 예. 그러다가 대법 가서 이게 아니다. 예. 네? 그런 상황 가면 어떻게 할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집중력을 놓고 잃어버리고 있어요. 네. 제가 돌쇠다 집 바깥을 지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당내에서 집 바깥에서 제가 지킨다고 해도 집 안에서 수선해 버리면은 네. 그럼 그게 신경이 딴 데로 가죠. 아니요 집으로 그렇죠. 가죠. 내란 청산이 되냐고요. 예. 우리가 집중력을 갖고 정말 당 지도부부터 끝내 파헤치고 새롭게 고발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 특검도 조금 더 우리가 밀착해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고 예. 재판 하나하나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과 평가를 하고 예. 더 나가야 된다고 하고 대법도 눈 똑바로 떠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 내란 청산 과정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다가 예. 내란 세력이 살아 돌아오는 판을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예, 한동훈도 한동훈도 살아왔죠. 돌아오고 예. 오세훈도 자기가 윤어게인 아니라고 했지만 네. 벌써 당권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이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지지 기반을 최대한 응집시키려고 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세력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집단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의 윤어게인을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수용할 테니까 사과 말 한마디 해라.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통합돼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다. 예. 81년 1945년부터 지금까지 81년 역사에 예. 저들이 65년을 집권했다니까요. 우리는 16년째밖에 안 돼요. 그런 이 판에 내란 청산까지 제대로 못하고 밀리고 조희대가 미친 듯이 내년에 파기환송 부분 파기환송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윤석열 사면운동 뭐 정권 되찾자 운동으로 바뀌어요. 내년 8월부터 그렇죠. 바뀌는 거예요. 기류가 7월 바뀌는 8월부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고 아니, 그러면 의원님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면법이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내란에 관여한 인물에 대해서는 사면 금지 네. 이런 거를 넣어라라고 네. 요구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사면법 개정을 안 하고 당연히 사면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예. 또 그러면은 한동훈이나 이런 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수당을 줘서 사면법도 고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칩시다. 65년은 보수 역사를 살립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면법은 고쳐야죠. 손을 못 대게. 그리고 그 사면법을 유지하고 내란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해야 됩니다. 총선 승리하려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업적을 내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네. 걸었던 것은 그 엄동설안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 네. 은박담을 하나 뒤집어쓰고 네. 키세스가 돼가지고 네. 이 나라가 더 이상 역행하지 않게 내란으로 이 나라가 절단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 1년 대통령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민주당 딴짓하고 있다가 그런 선거를 참패했으면 그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정 정도 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12대 4로 그래서 어떤 선배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다시 이해찬을 생각하자.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해찬 전 총리님 우리 당 대표 고모님은 민주당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분이다. 민주당의 진보 쪽을 더 보강해야 된다 하면은 연대를 했고 네. 보수 쪽에서 인사가 더 필요하다면 영입을 했고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당이 승리한 길을 밟은 사람이 이해찬이다. 네. 이해찬 전 총리는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보다 적어도 선거에 관한은 더 정확한 승부사다. 네. 그분이 지금 계신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이해찬 전 총리가 계셨으면 바로 네.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그 주라도 아마 전부 모여 의원들 해서 어디 뭐 연수원을 가든지 네. 하셔가지고 평가회. 평가하고 뭐가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고개 숙이고 정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 성과를 내자 해가지고 네. 그 고위 당정청 협의하는 것을 보이고 네. 지금 당장 서민 생계 무엇을 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건가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짚어줘야 되는가 청년이 입안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청년들이 무엇으로 힘들어하는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 당장에 할 수 있는 일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 뭔가 네. 바로 체계적으로 갔을 거다 이런 말씀을 오선 선배님 저한테 해주세요. 네.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러나 싸우면 안 된다. 네. 싸우지 맙시다.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네. 싸우지 말자 그러면 네. 너 저쪽에서 이런 데도 싸우지 말자 그러냐. 어. 너 저쪽에서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는데 싸우지 말자 그러냐. 기회주의자다. 회색분자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하지만 싸우지 말고 단합합시다. 지금. 네. 지금 싸운다고 해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의제 중심적 사고, 그렇습니다. 정책 예. 중심적 사고. 예. 그래서 뭘 할 건데? 예. 이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보여주시라. 저는 이제 그런 당부 말씀. 저는 그래서 네. 빨리 출마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 나오실 분들이. 물론 이제 빨리 해라 이번 주에. 김민석 총리는 이제 예. 그 신임 한성숙 총리가 임명이 돼야 나오시겠지만 예. 빨리 출마를 하셔가지고 예.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의제 대한민국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예.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뭔가?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된다면 네. 우리 셋 중에 누가 돼도 좋으니까 된다면 네. 그러면은 무엇부터 우리가 할 것인가? 네. 이런 논의로 네. 빨리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현 단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고 네. 사실 이분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종합특검팀에서 그 입건을 했어요. 이 수방사 예. 수도방위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는 부대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예. 전투력을 가진 부대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조성현 경비단장이 일단 1차 파견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 이진우 사령관이 부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의도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이 사람인데. 조성현 대령이고 예. 이 사람은 그 육사 출신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예. 이 이진우 전 예. 수방사령관을 했던 김규하 장군 예. 현재는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 정말 수방사령부에 몇 안 되는 애국 충정 정말 예. 군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조성현이다. 그러면서 그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급도 시키고 그 자리에 맡긴 겁니다. 응? 그러고 이 수방사의 역할 속에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어서 그나마 막아서 참 다행입니다. 전 수방사령관으로서 자신이 네. 전 수방사령관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봐야죠. 그 이진우가 1차 지시에서 부대에 보내가지고 여의도에 온 건 사실이죠. 네. 하지만 그 다음 임무를 거의 수행을 하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있냐면 이진우가 수방사령관이 부대를 보내놓고 이진우도 여기까지 왔어요. 네. 여의도까지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그 특수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수호신 부대를 지휘하다시피 했어요. 예. 그 수호신 부대에 만약에 이 조성현 대령이 예. 그 서강대교 오는 것을 안 막았다면 예. 그 이진우가 여기 와가지고 예. 수호신 TF를 데리고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중과부적이다. 그래서 지금 부대가 넘어와서 서강대교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조성현 대령이 와라 했으면은 그 세력하고 그 이진우가 여기 국회 앞에 있으면서 네. 받아온 세력 하나가 됐으면은 못 막았어요. 그런 근데 이 왜- 절체절명 순간에 예.
이진우가 조성현을 여기까지 보내는 거는 이진우가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이진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수방사령관에게. 왜 조성현 단장을? 그다음에 이 사람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왔으니까 이진우가 보내서 가라 그래서 간 거지. 그러니까요. 가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방사가 투입되면 안 되겠다 해서 오지 마라고 한 거잖아요. 이진우가 조성현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야 오지 마라고 해서 조성현이 서강대교에 있는 부대를 막은 게 아니고 네. 이진우는 부대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네. 서강대교에서 넘어오려고 한 걸 막은 사람이 조성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훈장도 받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건 내란을 거절했던 차단한 차단한 사람인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사람이 육사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진우 밑에서 충성하는 그룹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아. 조사를 받을 때 홍장훈도 마찬가지예요. 음해. 분명히 조성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게 아니고 왜 서강대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안 넘어온 거고 예. 이진우 사령관이 안 넘어오게 한 거지 조성현이 한 게 아니다. 만약에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이런 진술을 했다. 어? 조성현은 대령이에요, 대령.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수방사령관은 별 3개 삼성 장군이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 층층 시야로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진우가 오지 말라고 한 거지 조성현이 한 게 아니다. 조성현은 지금 서강대교에서 넘어오면은 이진우하고 합세해가지고 진압할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조성현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하여튼 홍장훈 차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하고요. 출마하셨으니까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위기에 강한 박선원 반드시 이기는 민주당 함께 만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